부분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지금 오토파일럿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시야에 관련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티켓시 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흉나입니다. 1월 5일 화요일 추천 게시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고체 배터리 관련 지난 주말에 공부한 거 정리라고 해서 쭌빠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그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충전 속도도 빠르고 안전성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이 되면 전기차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좀 최대한 버텨보려고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토요타가 특허도 제일 많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많이 만들었었고요. 토요타에서는 옥사이드 계열 전해질을 주로 연구하다가 최근 설파이드 계열 전해질 연구 비중을 늘렸다.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은 뭐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옥사이드하고 설파이드. 근데 이제 결론은 설파이드 계열이 전기차에는 더 맞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위 내용을 다 정리를 해보면 솔리드 파워라는 그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하면 아무래도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나. 이제 퀀텀 스케이프라는 회사는 그 설파이드 계열이 아니라 옥사이드 계열이어서 네, 아무래도 처음에 그 상장하고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테슬라를 찾아라 해가지고 이제 그쪽도 좀 많이 이거 그러니까 주식 얘기네요. 네, 주식 얘기인데 네. 결론은 주식 얘기인데요.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는 이제 어쨌든 전기차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론은 솔리드 파워가 좋다. 네.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크게 의미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 다음은 모델 Y 중국 쇼룸 전시 시작. 이제 중국에서는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봤더니 외관상에는 큰 차이는 없고요. 이제 이 부분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네네. 원래는 여기서 딱 끊겨가지고 우드는 여기까지 들어갔었는데 예, 문까지 좀 연장이 돼가지고 예, 좀 더 감싸주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죠. 네. 그리고 여기 호불호가 약간 요것도 바뀐 거 아세요? 네네. 어떤 문 여는 건지 몰랐는데 네. 짝대기 하나여서 네. 저 스티커 따로 팔거든요. 따로 팔았었는데 이제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네.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이라는 거. 네. 들으셨어요? 중국은 이제 끝났대요. 전반기 주문 다 받았다고. 네. 톰 크루즈 올해 스페이스X 우주선 탑승 예정.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이제 스페이스X 뉴스여가지고 공유해 주신 것 같아요. 크루 드래곤을 탑승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영화 촬영 때문에 탑승한다는 교육을 받고 이제 영화 촬영 때문에 탑승하겠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냥 탑승만 하는 거고 네. 실제로 우주 여행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영화 촬영 목적이니까요. 세트장이네요, 세트장. 그렇죠. 좀 리얼리티가 높은 세트장이 되겠네요. 네. 모델 Y 출고 인증합니다. 이제 놀라가지고 봤더니 당연히 국내가 아니고 미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주문하신지 4일 만에 받으셨다고. 네, Y를 4일 만에. 네, Y를 4일 만에 롱레인지 하셨는데 이제 19인치를 20인치로 휠을 업그레이드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롱레인지에서 휠을 업그레이드 하실 거면 차라리 그냥 퍼포먼스가 낫지 않나. 왜냐면 퍼포먼스 가격에는 휠이 포함이거든요. 그만큼 가격이 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좀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퍼포먼스가 낫냐, 롱이 낫냐. 가격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개인적인 취향 차이도 또 있잖아요. 나는 뭐 굳이 많이 달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롱레인저도 될 것 같은데 롱을 샀는데 퍼포를 못 산 걸 후회한다라는 글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Y도 당연히 이제 요즘 이슈가 돼가지고 롱으로 할까요, 퍼포로 할까요? 어차피 지금 현재 보조금 똑같이 50% 상태니까요. 타본 입장에서는 보면 가속 체감에 대해서도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내연차랑은. 그러니까 전기차는 처음부터 100으로 밀어주는 거고 내연차는 10, 20, 40, 60, 80, 100 이렇게 순차적으로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로 100이 몇 초다 이런 게 내연차에서는 솔직히 시내 주행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전기차에서는 그냥 바로 100이 나오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도 이게
체감상으로 좀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토크 말씀하시는 네, 거죠? 토크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내연차는 뭐 RPM 몇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고 네, 그 RPM이 되기 전까지는 그 출력이 안 나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실효성이 없지만 이제 전기차에서는 최고 출력이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 성능으로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네, 네. 휠을 업그레이드 하실 거면 롱레인지에서 퍼포먼스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고 조언 드린 거고요. 어쨌든 모델 Y 1월 13일 날 전시가 시작이 되는데 실물 한번 보고 이 정보도 한번 더 추가로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러 가나요? 당연히 모델 보러 Y? 가야죠. 기대 한번 해보셔도 13일부터 네, 13일부터요. 가야죠. 네, 이게 실내는 공개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외관만 전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일단 가봐야지 알 것 코로나 같아요. 때문에 네, 줄 서서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위험하네요. 그렇죠. 일단은 바로 가는 건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델 X 갑작스런 센서 문제 경고 메시지가 떴다고. 아, 예, 중국 네. 베이징. 베이징. 오늘 우리 해외 유저분들이 많이 네, 나오시네요. 주차 보조 불가 차체 센서 및 카메라 청소라고 경고 메시지가 떴다는 거고요. 바로 센터 연락해서 문의를 하니까 역시나 차량 외부에 청결 상태니까 렌즈 부분이 네네.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닌지를 얘기하셨다는 거고, 아 그래서 렌즈랑 범퍼 주차 센서 부분을 닫고 리셋하고 한 바퀴 돌았더니 없어졌다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번 좀 놀랐었던 게 뭐였냐면은 최근에 눈이 좀 많이 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차를 해놓고 밥을 먹고 나왔는데 전면에 창에 렌즈 있는 부분 있잖아요. 렌즈 3개 모여있는 그 부분만 눈이 녹아있더라고요. 주차된 상태였는데 네네. 아 이게 센트리 모드 켜놓으셨나요? 네, 센트리 모드 켜놨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쪽 부분을 따로 뭐 열로 관리를 좀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거기 열선 그런 부분. 들어있어요. 아 열선까지. 네. 최근에 알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네. 요즘 눈이 많이 와서 네, 달리는 동안에 오토파일럿이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일 많이 좀 겪으셨을 거예요. 네, 저도 지인한테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지금 오토파일럿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네. 뭐 시야에 관련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이더 있는 부분을 가르쳐 드리면서 네. 그 부분을 닦아보시라 네. 그랬거든요. 네, 왜냐면 카메라는 이미 닦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닦으라고 했더니 톡이 왔어요. 된다고. 레이더가 달려는 부분이 네. 어디죠? 필수주의 및 필독사항 한번 봐주세요. 제가 마침 그 글을 올리고 한 몇 시간 있다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레이더. 네네. 요 부분. 보시면 네. 조금 내려오시면 차종별로 레이더 네. 위치가 나옵니다. 네, 이겁니다. 이 부분이죠. 네네. 아,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그럼 이 부분에 따로 표시가 안 되는 거잖아요. 표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이라고 추정하고 네,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분이 닦아야 그러시더라고요. 된다는. 네. 거기 동그란 거 있는 부분 말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동그란 거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동그란 감지 부분은 센서고. 그 초음파 센서고요. 네네. 앞 범퍼에 6개, 뒷 범퍼에 6개 있는 부분은 초음파 센서고요. 네. 레이더는 속 안에 숨겨져 있고 네. 어디에 있는지 표시가 나 있질 않아요. 음. 그래서 미리 알아두질 않으면 네.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그분은 이제 모델 S였어요. 요 그래서 부분이긴. 모델 S면 네, 저기. 요 부분.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요 이미지를 보내드렸어요. 어. 그래서 이제 바로 닦으시고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차선이 네. 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그랬나라고 생각했는데 레이더 부분이 네. 이제 더러워져서 네네.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였구나. 네네. 네. 새로운 정보 또 이런데 레이더가 있었는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따로 표시를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오토파일럿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레이더 부분을 닦아주면 된다는 정보 감사하고요. 자, 다음 글 한번 볼게요. 충전기 튜닝 되어가는 중인 듯요. 저는 아직 아님. 이게 7kW짜리 이동식 충전기. 네, 제가 파워큐브를 최근에 좀 써봤습니다. 이동형 충전기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쓰려고 하면 파워큐브에 전환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유심이 있어요. 네. 그 유심이 오래된 상태로 사용을 안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유심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얼마를 주고 교체를 한 다음에 써봤는데 유심 8,000원 아닙니까? 근데 공임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쉽게 뺐다 꼈다가 안 되고 분해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이동식 충전기를 보내서 교체를 받아가지고 다시 온 다음에 개통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왜 충전기는 무료로 지원해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식 충전기 받아만 놓고 사용을 안 했었는데 써야 되겠다 싶어서 사용을 하시려면 보내서 유심 교체하신 다음에 받아서 하셔야 되고요. 네네. 일단 요 사진에서 네네. 저 노란 받침대 네, 저거 좋네요. 이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고정형으로. 파워 큐브가 설치를 한 것 같아요. 딱 맞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그렇죠. 형체이다 보니까 네. 무게도 더 나갈 거고요. 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이거 네네. 덜렁거릴 텐데 생각을 했는데 저게 있네요. 괜찮은데. 굿 아이디어네요. 네. 파워큐브 이동형 기존에 3kW 정도 나오는 걸 써봤더니요. 가격은 만족스러운데 속도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태깅 같은 건 필요가 없겠네요. 태깅을 해야죠. 태깅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 충전기 꽂는 부분에 태깅하는 이 부분이죠. 충전기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요걸로 태깅을 한 다음에 카드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이게 카드인 거죠. 되면 인식되었다고 안내 음성이 나온 다음에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걸 여기 뭐라고 지금 해야 여기 되죠? 나와 있죠. 여기 네. 요 충전 그 손잡이 부분을 네. 여기에다가 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 손잡이 손잡이를 부분을 저기에 요 부분 그런 차에다 식이군요. 꽂는 요 부분을 여기다 네. 대신 다음에 태그 네네. 인식시킨 다음에 충전하셔야지만 청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쨌든 입대위에서 반대하는 것도 잠재울 수 있는 게 도전하면 어떡하냐에 대한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이 된 거거든요. 아파트에 충전기 설치하고 싶은데 도전 때문에 거부당하셨던 분들은 제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금도 아마 같을 거거든요. 45원. 기본료가 몇천 원 있고 네. 기본료가 몇천 원밖에 안 됩니까? 이동형은 11,000원으로 15,000원인가. 저도 10,000원이 넘는 걸 저기 밑에 있네요. 11,000원 아니었나요? 11,000원. 이게 기본료가 두 개네요. 여기 댓글 네. 보시면 아래쪽에 네. 기계의 기본료가 11,000원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력량에 따른 그러니까 7kW로 세팅을 하면 네. 그거에 따른 기본료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7kW로 했을 경우에. 네네네. 네. 그러면 한 15,000원 정도? 그러면 전력량에 따른 11,000원? 기본료는 또 네. 별도로 있다는 그렇죠. 것 같네요. 네, 공동주택에서 7kW짜리 이동형으로 하게 되면 충전비도 더 저렴하고요. 개인이 부담하는 월 이용료는 있지만 그래서 7kW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까지 안내해드렸고요. 1월 5일 화요일 추천 게시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도움 안 되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